결핵퇴치만 봐서도 쉽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교포들이, 특히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 역사에서 좀 왕따 됐다는 기분은 절대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전통 사회의 힘을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보존하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이민사회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민사회에서는 그래도 가족 아니면 사실 살기 어렵고 사회단체 아니면 살기 어려운 데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민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가장 말하자면 과시하는 그 무리가 교포들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동영상 보여주신 다음에 그 민간들이 어떻게 이런 과업에 참여할 수 있냐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한국 역사를 멀리에서 그냥 쳐다본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적어도 북한 사회를 가장 도전한 복원 문제는 아야 교포들이 아니었으면 그만큼 더 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교포들이 관심하지 않으면 그만큼 아마 한국 사회의 발전도 그 역사도 그만큼 이 영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가을 방문했을 때 배경 설명을 조금 한다면은 3년 전에 민간 단체는 항상 빠르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업하시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가장 어떻게 움직여야 사업이 잘 된다는 판단도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유진배를 봤을 때 비록 10년 동안 그 북한의 제일로 결핵약을 많이 공급하는 기관이었지만은 보니까 서서히 이제 다른 데에서 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UN 기구에서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글로벌 펀드라고 이제 빌 게이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원하는 그 단체, 그 스탑 TV라는 단체도 있고, 구라파에서도 들어오고, 어쨌든 몇 년 되지 않고서는 북한에서 가장 필요하는 일반 결핵약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후원자들의 아주 어렵게 모아주고 보내주는 그 금액을 그러면 왜 북한이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있는 약을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서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 대신 아무도 상대지 못하는 결핵 분야가 또 있었습니다. 100명의 결핵 환자를 치료해도, 암만 잘 치료해도 한 5명에서 7명은 사실 회복 안 해요. 암만 초기 발전해도 잘 치료해도 100% 회복은 없습니다. 결핵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예방도 안 되고 사실 치료도 기간이 길고, 그리고 치료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실 많은 경우에는 균이 그냥 몸속에 그냥 감춰 숨다가 그 사람 면역이 또 떨어지면 또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결핵 2번 알아서 아마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결핵이 무서운 병인데 어쨌든 100% 치료가 안 돼요. 그 치료가 안 된 사람 중에서 물론 사망자도 있지만 그 대신 몸속에 변해가지고 일반 결핵약이 들지 않은 소위 다제 내성 환자들도 생깁니다. 물론 이제 치료를 잘 못하면은 다제 내성 환자들이 더 많이 생겨요.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어느 선교사 의사가 하듯이
한국은 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의사가 돼요. 자기 병은 모든 사람이 잘 쉽게 치료해요. 그 한국 사람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핵약을 이 약 먹다가 저 약 먹다가 저 약 먹다가 제대로 먹지 않으면은 오히려 내성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결핵약을 먹었을 때 4가지 항상제를 동시에 먹습니다. 이 약으로 안 죽으면 저 약으로 죽고 저 약으로 안 죽으면 요 약으로 죽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런 아주 복합 그 치료 대책을 세우는데 결핵 환자들은 약 먹으면은 좀 회복된 다음에 약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약이 쓰고 무슨 구토하고 싶고 여러 개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다제내성 환자를 키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암만 치료 잘해도 다제내성이 생기는데 북한에는 3년 전에 보니까 다제내성 치료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환자한테 약을 보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 미국 돈으로 한 $40. 그러니까 아마 이 아르헨티나 돈으로 한 100, 얼마 되죠? 한 160달러, 120달러? 그 정도 되겠죠. 그리 하면은 6개월, 8개월 약을 먹으면은 많은 경우는 완치가 돼요. 한 심환자는 90, 95%, 중환자는 80, 85% 이렇게 완치가 되는데 그 4개의 항상제가 들지 않은 환자들은 이제 큰일 났죠. 그분들은 할 수 없이 2차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2차 약을 먹었을 때는 치료 물론 회복률도 떨어지고 이제는 6개월, 8개월 먹을 것보다도 2년 반, 3년 먹어야 하고 후유증, 그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아예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구토를 너무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약하고 말하자면 부작용 치료를 동시에 해야 돼요. 아주 독합니다. 설마 약을 먹다가 토해버리면은 솔직히 씻어서 다시 먹어야 돼요. 그만큼 의지가 있어야 다제내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환자들은 이런 약에 아예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소위 일부류 약 8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한 번 먹고 또 한 번 먹고 또 한 번 먹는데 아직 기침도 나오고 균이 나오면 이제는 인생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핵 환자들 대부분은 20대, 30대인데 가족도 있지,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 인생도 어려워도 죽고는 싶지 않죠. 어떻게 인생을 포기해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렵게 북한 환자들의 다제내성을 치료하려고 하는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도 힘들어요. 왜? 그 환자의 가래를 받아야 되고 객담을 받아서 그것을 통에다가 넣어놓고 한국에 들고 가서 이제 실험실에 검사를 받아 배량해가지고 이 환자의 무슨 약이 2차 약 중에 지금 8개의 2차 약이 있는데 어떤 약들이 제일로 되는지를 검열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개별적 처방을 해가지고 또 그 개별적 처방을 갖다가 또 환자한테 줘야 돼요. 복잡하죠. 그리고 그 약을 6개월 먹고 또 가래받고 또 6개월 먹고 또 가래받고 복잡한 게 문제가 뿐만 아니라 비용, 일반 환자의 약값은 $40면 되는데 다제내성 환자들은 그거보다 70배 비쌉니다. 70배. 그러니까 한 사람이 70명의 약을 먹어야 돼요. 회복률도 떨어지고.